입니다. 승무패 68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라요 대 바르셀로나의 경기입니다. 저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보다는 과감하게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빠르게 살롱 코멘트로 넘어가서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자료는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네이버 카페에서 빠르고 편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에 라요가 바르셀로나의 천적 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라리가 4경기에서 라요가 바르셀로나 상대로 2승 2무 무패 굉장히 천적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홈 경기에서는 바르셀로나 상대로 2연승을 거뒀을 정도로 유독 바르셀로나 상대로 굉장히 강한 면모가 있는 최근의 라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라요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감독이 새롭게 바뀌었지만 기존 전술인 전방 압박 기조를 그대로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라요 특유의 전방 압박에 또다시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라요 같은 경우에는 아쉬운 점이 올 시즌 라요에서 가장 많은 골인 4골을 넣고 있고 최근에 골 감각이 나쁘지 않았던 라요의 핵심 측면 공격수인 알바로 가르시아 선수가 이번 바르셀로나전에서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알바로 가르시아라는 측면 공격수가 라요에서 가장 많은 기회 창출을 하고 있고 가장 많은 득점과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 핵심 공격수이기 때문에 라요 같은 경우에는 이 가르시아 선수가 결장이 된다면 굉장히 전력 누수가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바로 가르시아 선수를 또다시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선수가 단순히 이번 시즌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바르셀로나 상대로 이 선수가 3경기에서 2골 굉장히 킬러 면모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 알바로 가르시아가 빠지는 것은 라요에게는 굉장히 크나큰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라요 같은 경우에는 오픈플레이 기대 득점 9.77골 대비해서 실제 득점이 8골, 세트피스 기대 득점 4.29골 대비 실제 득점이 2골로 오픈플레이와 세트피스 상황에서 모두 골 결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포 측면 공격수 알바로 가르시아가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뼈아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라요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측면 공격수인 팔라존이라는 선수가 있지만 이 팔라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8경기 무득점으로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도 이번 경기 주전 미드필더 가비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이 됐고 주전 골키퍼 테어 슈테켄 선수가 현재 허리 쪽에 통증이 있다는 소식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요의 디미트리예프스키 골키퍼와 바르셀로나의 테어 슈테켄 골키퍼가 나란히 라리가에서 클린시트 무실점 경기가 6번으로 공동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주전 골키퍼의 출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테오 슈테켄 골키퍼가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굉장히 수비적으로 전력 누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미드필더 가비 선수가 결정이 되지만 그래도 최근에 몇 달간 부상으로 빠져 있었던 미드필더 프랭키 더용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이 있고 페드리 선수도 최근에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중원 쪽 공백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바르셀로나가 올 시즌 라리가 원정 경기에서 3승 3무로 무승부가 많았고 최근에 챔피언스리그 포함해서 원정에서는 5경기 2승 2무 1패 확실히 바르셀로나가 원정에서 기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라요라는 팀이 전방 압박을 펼치는 팀이기 때문에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실점이 3골로 역습 실점이 가장 많은 팀들 중에 하나인데 이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역습 득점이 0골이고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가 전체 19위로 상당히 느린 팀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역습 자체가 그리 날카롭지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후방에서부터 짧은 패스로 썰어 들어오면서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플레이에 익숙한 팀이지 빠르고 다이렉트한 역습의 강점이 있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라이오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카운터 어택,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는 그림이 잘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최소 무승부 정도의 라이오 쪽 이변픽을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1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는데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 대신에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번리 대 웨스트햄의 경기인데 번리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최전방 공격 쪽에서 전력 누수가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번리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리그 12경기에서 9골에 그치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이 가장 적은 빈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나마 팀 내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었던 번리의 공격수 라일 포스터 선수가 최근에 멘탈 관련 질병 이슈로 인해서 출전이 계속해서 불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복귀 시점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도 주전 공격수 안토니오 선수가 A매치 기간에 무릎 부상을 당해서 이번 경기 결장이 되고 무엇보다 웨스트햄의 핵심 에이스 공격수인 보웬 선수까지 잉글랜드 대표팀 훈련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웨스트햄 역시 최전방 공격 쪽에서 전력 누수가 꽤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 웨스트햄의 보엔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8골을 넣으면서 웨스트햄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는 공격 자원이기 때문에 이 보엔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웨스트햄이 최전방에서의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웨스트햄의 또 다른 최전방 공격수인 안토니오 선수도 올 시즌 리그 12경기에서 2골로 득점력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 안토니오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이 원체 뛰어난 공격수이기 때문에 웨스트햄 특유의 롱볼 축구 역습을 전개함에 있어서 이 안토니오 선수가 공을 소유하고 연계하는 플레이가 꽤나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안토니오 선수의 공백도 굉장히 느껴질 가능성이 있는 웨스트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백업 공격수인 데니 잉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교체로만 리그 8경기를 소화를 했고 유로파 리그에서 3경기를 소화를 했는데 무득점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공격 쪽에서 전력 누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전히 웨스트햄 쪽이 유리하다고 보는 이유는 번리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실점도 최다 실점 2등으로 수비가 굉장히 불안한 팀이고 특히나 번리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이 5골로 최다 실점 공동 3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번리가 본머스, 노팅엄, 셰필드 다음으로 많은 세트피스 실점인 5골을 실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4골로 전체 4등을 달리고 있고 세트피스 기대 득점 역시 5.26골로 전체 3위를 달릴 정도로 강력한 세트피스 한 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웨스트햄이 제 아무리 최전방 공격 누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번리의 세트피스 수비 약점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웨스트햄에는 세트피스 스페셜리스트인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직전 노팅엄전에서도 날카로운 코너킥으로만 2개의 어시스트를 추가를 했기 때문에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 선수가 처리하는 날카로운 웨스트햄의 세트피스 한 방이 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웨스트햄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카운터어택 역습 득점이 3골로 두 번째로 많은 역습 득점을 올리고 있는 팀인데 이 번리라는 팀은 기본적으로 수비 라인을 내리지 않고 올리는 팀이기 때문에 번리가 또다시 홈에서 공격적인 운영을 들고 나온다면 오히려 웨스트햄의 퀄리티 있는 역습 한 방이 통할 가능성이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전술 상성과 웨스트햄의 강력한 세트피스 그리고 역습 한 방을 고려를 한다면 여전히 웨스트햄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만약에 웨스트햄이 공격수 안토니오 선수에 이어서 공격수 보엔 선수까지 부상으로 결정이 된다면 번리에게도 어느 정도 승점 획득의 기회가 있을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번리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웨스트햄의 보웬이 결장한다는 가정하에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루턴타운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드리블 지표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의 개인기, 돌파가 뛰어난 자원들이 많은데 측면과 2선 쪽에서 드리블 돌파, 전진이 가능한 자원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팀 컬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 지표를 확인을 해 봤을 때 크리스탈 팰리스가 경기당 드리블 성공 횟수가 10.3회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세 번째로 많은 드리블을 성공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 패스 플레이보다는 선수들의 개인 기량, 개인기 돌파에 의존을 하는 팀 컬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루턴타운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상대의 드리블 패턴에 있어서 수비 지표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루턴타운이 경기당 평균 드리블 허용 횟수가 7.1회로 맨시티, 아스날 다음으로 세 번째로 적은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은근히 크리스탈 팰리스의 드리블 패턴이 통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루턴타운이 경기당 태클 성공 횟수가 전체 5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이 크리스탈의 드리블 돌파 패턴에 은근히 잘 대처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이 루턴타운의 수비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현재 루턴타운이 핵심 수비 자원들이 대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루턴타운의 수비 공백에 따라서 경기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루턴타운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제공권이 두 번째로 뛰어난 팀이고 이 세트피스 한 방이 나쁘지 않은 팀인데 이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2골로 최소 실점 공동 2위를 달릴 정도로 나름대로 탄탄한 세트피스 수비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크리스탈 팰리스의 장신 중앙 수비수인 요아킴 안데르센 선수가 헤딩, 뚝배기 클리어링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수비수이기 때문에 루턴타운의 세트피스 한 방에 크리스탈 역시 충분히 수비적으로 대항할 힘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양팀 모두 서로의 공격 강점 부문에서 수비 지표가 나쁘지 않다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 은근히 팽팽한 경기 양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공격 상황에서는 그래도 루턴타운의 주포 공격수 칼튼 모리스 선수가 최근에 무득점 행진이 길어지고 있는 반면에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에제와 올리세가 부상에서 복귀를 했고 주포 공격수 에두아르 선수 역시 직전 경기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최전방 골 결정력 측면에서는 그래도 근소하게 크리스탈 팰리스가 우위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3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뉴캐슬 대 첼시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수에 걸쳐서 부상 자원이 너무나도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최전방 스트라이커 포지션에서 칼럼 윌슨 그리고 알렉산더 이삭 선수가 모두 부상 여파로 최근에 결장이 되고 있는 뉴캐슬인데 현재 칼럼 윌슨이라는 공격수는 결장이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뉴캐슬의 또 다른 스트라이커인 이삭 선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출전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11월 23일에 공개가 된 뉴캐슬의 훈련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 이삭 선수가 훈련을 소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뉴캐슬이 또다시 칼럼 윌슨과 이삭 선수 두 명 모두 결장이 된다면 최전방에서의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뉴캐슬이 부상 우려가 있었던 측면 공격수 알미론 선수는 제가 훈련을 소화하고 있는 모습을 포착을 했기 때문에 이 뉴캐슬이 주전 측면 공격 라인인 앤서니 고든과 알미론은 출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뉴캐슬이 이삭 선수까지 만약에 또다시 결정이 된다면 최전방 스트라이커 옵션이 부족하기 때문에 측면에 앤서니 고든 선수가 최전방으로 이동을 해서 이른바 가짜 9번 역할을 소화를 하거나 미드필더 조엘링턴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앤서니 고든이 가짜 9번으로 나서거나 이 조엘링턴 선수가 측면 혹은 최전방 공격수로 나섰을 때 직전 본머스전에서 0대2로 무기력하게 패배를 당했던 뉴캐슬이고 특히나 이 조엘링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공격에 배치가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낮은 평점을 기록을 했을 정도로 경기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이삭 선수는 복귀를 해야 정상적인 공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강호 맨시티와 4대4 난타전 무승부를 거두면서 최근 컵대회 포함해서 3경기 2승 1무 무패 나름대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첼시의 주요 공격 자원인 잭슨, 콜 팔머, 스털링 같은 선수들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핵심 윙백 리스 제임스 선수까지 부상에서 돌아온 첼시이기 때문에 전력 누수 측면에서는 확실히 첼시가 더 유리한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첼시의 포체티노 감독이 뉴캐슬의 에디하우 감독 상대로 역대 상대 전적이 6승 1무 1패로 첼시의 포체티노 감독이 압도적인 상대 전적의 우위가 있는 점 역시 첼시에게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상대 전적 같은 경우에는 과거 에디하우 감독이 약팀인 본머스를 이끌었을 때 형성된 상대 전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첼시 대 맨시티 경기에서도 제가 분석을 해드렸듯이 당시에도 첼시의 포체티노 감독이 맨시티의 과르디올라 감독 상대로 상대 전적이 꽤 괜찮았고 이변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을 드렸었기 때문에 상당히 유의미한 상대 전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캐슬이 만약 스트라이커 이삭 선수까지 부상해서 돌아온다면 그래도 뉴캐슬이 홈발을 받으면서 첼시를 상대로 충분히 기회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뉴캐슬이 이삭 선수가 또다시 결장이 된다면 최근 분위기를 탄 첼시도 충분히 승점 3점 이상을 노려볼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향후 일정 면에서도 뉴캐슬은 첼시전 이후에 챔피언스리그 파리 생제르맹 원정을 떠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부상 여파가 있는 자원들을 무리해서 기용할 여유가 없다는 점에서 향후 일정 면에서도 첼시가 유리한 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4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노팅엄 포레스트 대 브라이튼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의 전술 상승과 브라이튼의 핵심 자원 부상 결장을 고려하면 이변 가능성이 꽤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대제르비 감독 체제에서 원체 높은 수비 라인을 유지하는 팀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수비 뒷공간 약점이 부각이 되고 있고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실점이 3골로 가장 많은 역습 실점을 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대로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역습 득점이 3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역습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 역시 2.03으로 두 번째로 빠른 것이 바로 노팅엄이기 때문에 이 노팅엄의 퀄리티 있는 다이렉트 역습이 브라이튼의 수비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 지난 시즌 맞대결에서도 노팅엄이 홈에서 3대1로 승리를 거뒀을 때 빠른 역습으로 브라이튼의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12경기에서 클린시트, 무실점 경기가 0번으로 매경기 꾸준하게 실점을 하고 있는 수비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6경기에서 4무 2패로 승리가 없었던 브라이튼이기 때문에 충분히 브라이튼의 수비 불안감이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7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이 바로 노팅엄이기 때문에 노팅엄은 세트피스 수비가 상당히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딱 한 골밖에 되지 않아서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가장 적은 팀이기 때문에 이 노팅엄의 최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강점인 역습으로 브라이튼의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는 그림을 그려본다면 충분히 전술 상성적으로는 승산이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튼 상대로 최근에 3경기 2승 1무 무패로 굉장히 강했던 면모가 있고, 지난 시즌에도 노팅엄이 1부 리그 승격 이후에 브라이튼 상대로 1승 1무로 패배가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오른쪽 측면 공격수 솔리마치가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에서 왼쪽 핵심 측면 공격수인 미토마 카오루와 에스투피냔 선수가 모두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미토마 카오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11월 24일 기준으로 훈련 사진을 찾아봤는데, 미토마 카오루 선수는 정상적으로 훈련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출전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전 공격수인 아워니 선수가 사타구니 부상이 재발이 되면서 이탈이 됐기 때문에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팅엄의 아워니가 올 시즌 노팅엄에서 4골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고, 이 선수가 역습 상황에서 빠른 스피드와 쇄도, 마무리가 가능한 공격수이기 때문에 이 노팅엄 입장에서도 아워니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노팅엄 특유의 역습 위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브라이튼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5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셰필드 대 본머스의 경기인데 셰필드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라올라 감독 체제에서 강건한 전방 압박을 가져가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머스가 필연적으로 수비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팀인데, 이 셰필드라는 팀은 역습과 다이렉트 공격 능력이 그리 뛰어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셰필드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다이렉트 공격 횟수가 8번으로 전체 2번째로 적은 팀이고, 올 시즌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역습 득점이 0골인 팀이기 때문에 이 본머스의 수비 뒷공간을 효율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지 다소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수비 뒷공간이 가능한 스루패스 활용도 측면에서도 셰필드가 경기당 1회의 스루패스만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머스가 수비 뒷공간 리스크가 의외로 크게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수비 상황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팅엄 포레스트와 함께 세트피스 실점이 7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수비가 상당히 약점인 본머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2부 리그 시절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22골로 2부 리그 전체 2등이나 됐을 정도로 세트피스가 강력한 팀이었지만,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1부 리그 승격 이후에는 이 세트피스 득점도 2골로 최소 득점 공동 2등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셰필드 특유의 세트피스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머스가 약점인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실점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유의 전방 압박을 통해 주도권을 쥔다면 이 셰필드 원정에서도 충분히 해볼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양팀의 최전방 골 결정력 측면에서는 본머스의 주포 공격수 솔랑키 선수가 최근에 괜찮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골 결정력 측면에서도 본머스가 근소하게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양팀 최근 상대 전적을 보면 셰필드가 우세한 면이 있고 올 시즌 본머스는 원정에서 1무 4패로 굉장히 원정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셰필드가 최근에 리그 2경기에서 1승 1무 무패 나름대로 상승세를 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무승부 정도의 셰필드 사이드도 충분히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본머스의 단통 승리로 가는 이유는 현재 본머스가 정배당을 받은 상황에서 오히려 투표율은 본머스의 승리가 가장 낮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통픽으로 무승부보다는 본머스의 승리를 찍어봄직한 메리트가 충분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6번 경기는 셰필드의 단통 패배로 가면서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일부 마지막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온 발렌시아 대 셀타비고의 경기인데 승무패로 지으면서 셀타비고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올 시즌 베니테즈 감독 체제에서 저조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셀타비고이고 발렌시아 특유의 홈빨까지 고려한다면 발렌시아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현재 발렌시아 승리 쪽의 투표율이 80% 이상 몰린 것은 굉장히 과한 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성적이 1승 3무 8패로 저조하지만 경기 내용적인 측면이나 공격 지표를 따져보면은 경기력 자체는 그리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셀타비고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득점이 3골로 두 번째로 많은 역습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강력한 역습 한방이 통할 가능성이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발렌시아라는 팀은 올 시즌 전방 압박 라인이 그리 높지 않은 팀이고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비 뒷공간 자체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셀타비고가 역습을 많이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감이 다소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번 경기는 발렌시아 홈 경기이고 발렌시아가 현재 셀타비고보다 순위가 높다는 점, 그리고 평균 점유율 측면에서도 발렌시아가 47.2%, 셀타비고가 42%이기 때문에 발렌시아가 홈에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발렌시아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가운데 셀타비고가 특유의 역습을 활용하기 좋은 구도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베테랑 에이스 공격수인 아스파스 선수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기회 창출 면에서는 최상위권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득점이 없었는데 직전 빌바오전에서 시즌 첫 골을 신고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전히 발렌시아가 올 시즌 홈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최근 셀타비고 상대로 발렌시아가 압도적인 5연승의 상대 전적에 우위가 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여전히 무난한 발렌시아의 승리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겠지만 셀타비고가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가 않다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 이 경기는 발렌시아 쪽의 투표율이 너무나 몰렸다는 점에서 저는 승무패로 지으면서 셀타비고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68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7경기는 2부에서 다뤄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